안녕하세요. 박혜선입니다. 머신러닝 Q&AI 도서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0장인데요. 10장은 무작위성의 원인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훈련할 때 여러 가지 랜덤한 어떤 현상이, 무작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장입니다. 맨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모델 가중치 초기화죠. 저희가 모델에 있는 가중치, 모델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얘를 맨 처음에는 크기는 사전에 정해놓지만 그 안에 있는 값을 랜덤한 값으로 초기화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훈련해 가면서 이 모델 파라미터 값을 최적의 값으로 저희가 이제 점점 바꿔가는 과정을 저희가 훈련한다 혹은 학습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런 모델 파라미터에 어떤 지식이, 모델의 지식이 담겨 있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기화 방식이 모델 초기화를 어떤 값으로 했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지금은 손실함수 그래프인데요. 이 손실함수의 그래프를 아주 단순하게 2차원 그래프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매개 변수가 뭐 1천만 개 정도 되면 1천만 개의 공간에 있는 이제 손실함수가 되겠죠. 굉장히 저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손실함수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단순하게 2차원으로 표기해 보면요. 저희가 만약에 모델 파라미터를 이쪽이 지금 X축이 모델 파라미터 값인데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펜을 활성 안 했죠. 맨날 하는 실수를 이렇게. 이게 모델 파라미터이고요. 이쪽이 이제 손실함수라면 모델 파라미터를 여기서 초기화를 했다면 손실함수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위치는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위치는 사실은 지역 최소값입니다. 전역 최소값은 이쪽이죠. 그래서 전역 최소값이 만약 모델 파라미터를 여기서 초기화했다면 이렇게 파라미터가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서 전역 최소값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는 어디에서 초기화했냐에 따라서 도착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 그림은 되게 단순하게 전역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데 잘못 초기화하려면 지역 최소값으로 가는 듯한 그런 이제 걱정을 끼치는 그래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전역 최소값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로컬 미니멈과 글로벌 미니멈의 차이가 얼만큼인지 알 수 없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델 파라미터 개수가 GPT-3 같은 경우에 이제 1000억 개인데 뭐 어떻게 조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많이 해보면 이 로컬 미니멈으로도 충분히 이제 글로벌 미니멈 같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찾은 최저값이 로컬인지 글로벌인지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걱정을 하거나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착하는 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로컬 미니멈이더라도 이게 이제 이것도 로컬이라고 저희가 생각해 보죠. 그러면 두 로컬 미니멈 중에 어디에 도착하는지가 가중치 초기화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얻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난수 CD 값을 저희가 사용하는 파이토치나 텐서플로 같은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난수 CD 값을 고정해서 가중치 초기화를 결정론적으로 만들 수도 있죠. 실전에서는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셋을 샘플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훈련 세트와 검증 세트, 테스트 세트를 분할할 때 랜덤한 샘플링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 할 때 저희가 랜덤하게 이렇게 섞어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정을 하고 싶으면 랜덤 스테이트라는 매개 변수에다가 난수 시드 값을 지정해서 저희가 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K폴드 교차 검증을 수행할 때 랜덤 샘플링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이킨런에 있는 크로스 밸리데이트 같은 함수는 CV 매개 변수로 저희가 스플리터 객체를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이 스플리터 객체의 기본값이 K폴드와 회귀 모델일 땐 K폴드, 그다음에 블루 모델일 땐 스트래티파이드 K폴드입니다. 그래서 이 두 클래스의 셔플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얘를 기본값은 false인데 얘를 true로 주면 랜덤하게 섞어서 교차 검증을 수행하기 때문에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조금씩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엔 셔플 매개 변수를 false 기본값으로 그냥 두는 게 낫겠죠. 그런 현상을 원치 않는 경우에. 또 하나는 저희가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배치 데이터를 만들 때, 그래서 모델을 미니 배치로 훈련할 때 미니 배치를 에포크마다 랜덤하게 선택을 하죠. 그래서 에포크마다 다른 미니 배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니 배치 순서도 다르고 미니 배치에 구성된 샘플도 다르기 때문에 결과값이 훈련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결정론적인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6장에서 저희가 소개했던 드롭아웃입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 랜덤하게 샘플을 처리할 때 이 샘플은 어떤 유닛을 꺼서 정방향 계산, 포워드 패스를 진행할지 그때그때 달라지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모델의 훈련 결과, 전체 결과도 이로 인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델을 다 훈련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추론할 때는 드롭아웃을 끄기 때문에 추론 시에는 이 드롭아웃의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할 때는 훈련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훈련할 때마다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런타임 알고리즘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국 연산을 다양하게 최적화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환경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딥러닝 프레임워크나 저수준 라이브러리들이 어떤 합성공 연산을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저희 고전적인 합성공 연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속 프리의 변환을 기반으로 한 합성곡 연산도 있고 위노그라드 기반의 합성곡 연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세하게 조금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싫으면 터치 같은 경우에는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이제 use deterministic algorithms라는 함수의 값을 true로 지정하면 고정된 결정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드라이브가 다른 경우, GPU가 다르면 모델의 훈련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좀 놀랍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GPU와 관련된 저수준 라이브러리들도 버전마다 어떤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또 특히 파이토치나 텐서플로 같은 딥러닝 프레임워크도 역시 버전마다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건 알고리즘 상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또 구현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버그를 수정했기 때문에도 있고, 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무작위성과 생성 AI인데요. 이런 무작위성 때문에 생성 AI를 저희가 쓰면서 재밌게 쓸 수 있는 건데, 왜냐면 제가 똑같은 프롬프트를 집어넣더라도 생성되는 텍스트가 조금씩 다르죠, 매번. 그런 것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무작위성이 생기도록 이렇게 기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LM이 텍스트 토큰을 생성할 때 수용하는 랜덤 샘플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확률이 제일 높은 토큰만 뽑는 것이 아니라 일부 확률이 높은 토큰이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토큰도 뽑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샘플링을 함으로 해서 생성되는 텍스트가 좀 다양하고 좀 더 예상치 못한 약간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도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랜덤 샘플링 방식으로는 대표적으로 탑 K, 최상위 몇 개, 가장 높은 확률 혹은 로짓을 뽑아내는 K개의 토큰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샘플링한 겁니다. 그게 탑 K고요. 탑 P는 저희가 뉴클리어스 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정한 임계값, 가령 상위 90%의 확률을 가진 토큰 이러면은 확률이 90%가 누적 확률이 90%가 될 때까지 토큰을 선택한다면 그 토큰 중에서 랜덤하게 확률을 기반으로 샘플링하는 것이 탑입니다. 그다음에 온도 파라미터는 저희가 그 로직 값을 좀 평활하게 해서 확률 차이를 좀
줄이는 그런 매개 변수죠. 그래서 온도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이런 무작위성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샘플링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개정판입니다. 개정판의 10장에 생성 AI에 관련된 LLM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제가 머신러닝 딥러닝 개정판 동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작하고 있는데 10장에 나오면 그 10장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혼자 만들면서 공부하는 딥러닝 도서가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순간 이제 예약 판매 중이라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후반부에는 온통 LLM에 관련된 내용만 나오니까요. 이런 LLM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샘플링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고요. 또 케라스나 트랜스포머스 같은 라이브러리에서의 샘플링 차이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10장 무작위성과 생성 AI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